네, 안녕하십니까. 로봇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기말고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마무리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2학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 이번 겨울방학 강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강좌 안내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번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수능 이제 문이과 통폐합이 되면서 선택 과목도 생겼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되게 많았어요. 그죠? 모든 학생들도 되게 걱정이 많았고, 어떻게 출제가 될지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문항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답률 위주로 조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킬러 문항급에 해당하는 30번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약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30번에 대한 정답률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위에 해당하는 29번 뭐 정답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자, 50%에서 80%까지의 정답률을 잘 보시면 여기는 한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항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자, 요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제 좀 얘기를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 선택 과목에서 이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과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겠죠. 그 두 학생 그룹 간에 대한 정답률을 좀 볼 건데요. 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22번 정답률.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약 4%. 비적을 선택한 학생은 약 20%. 그 다음에 아까 어렵게 느꼈던 정답률 50에서 80% 정답률이 여기서는 이만큼 굉장히 많이 틀렸다는 소리예요. 얘는 이만큼 많이 맞았다는 소리입니다. 이 그룹에 비해서.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들은 자, 수원수투가 아까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4%, 미적을 선택한 학생은 20% 정도 됐었죠. 그죠? 22번 문항에 대해서 수원수투 정답률이 이렇게 됐으니까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한 학생이 뭐 미적을 선택하든 확통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선택 과목을 했는데 수원수투는 60점을 맞았고요. 한 학생은 또 55점을 맞았어요. 그 다음 선택 과목은 20점을 맞았고요. 25점을 맞았습니다. 두 학생 다 80점 맞은 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표준 점수를 계산하면 수원수투 60점을 맞은 학생이 훨씬 더 성적이 더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수투를 가지고 표준 점수에 대한 가중치를 좀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안내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원수투를 잘 보면 동점자 기준으로 봤을 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 분석을 조금 해드릴 건데요. 예전과 다르게는 킬러급 문항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중킬러급 문항이 예전에 두세 문제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중킬러급 문항이 한 대여섯 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킬러급 문항이 하나 정도 뭐 여전히 출제는 되는데 예전과 같은 난이도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원수투에 대해서 중요도가 굉장히 상승했다.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것이 아까 의미가 뭐냐면 같은 선택 과목 안에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면 등급이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 선택을 학생, 확통 선택을 학생 아까 정답률이 달랐잖아요. 22번.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이과 지망생 수준의 학습이 요구됩니다. 네. 그 이유는 7월 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24학년도 입시 요강을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과에서 지망하게 되는 학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택 과목으로 확통을 제시를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를 가려는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하지 않고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생길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 점수 때문에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은 오히려 등급이 훨씬 더 하락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과 지망 학생들도 이과 지망 학생들만큼의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굳이 왜 지금 수능 얘기를 하느냐? 이제 난 2학년이고 내신인데 그거는 요즘 트렌드하고 관련이 있어요. 수능이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듯이 내신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킬러급 문항이 모의고사 변형으로 하나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도 수능과 비슷하게 중킬러급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준비를 잘하면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랑 거의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 간의 유사성 때문에 내신을 준비 잘하면 정시를 준비를 하는 것도 수시를 준비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중킬러급 문항은 수능형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을 빠르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를 풀이하는 길을 못 찾으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내신을 준비함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사고하는 훈련을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변형이 되는 건 알겠어. 그러면 2학년 것만 준비하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수원, 수투 과목은 고3에서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3용 모의 기출 문제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수능 문제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고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이 많은 방대한 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앞부분에 수능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진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2010년도 3월 모의고사 문제고요. 이게 작년 기출 문제거든요. 모의고사 문제에다가 조건을 굉장히 더 갖다 붙이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냈는데 이게 내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풀이만 알고 있고 빠르게 푼다고 해서 문제가 변형이 됐으니까 똑같은 풀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야지만 내신을 잘 볼 수밖에 없게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요번 수학 공부 포인트는 뭐냐? 고등수학보다 당연히 올라가는 난이도에 대해서 개념부터 탄탄하게 다져 나가야 된다.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고 나서는 실력 교재로 제가 단계별 학습을 조금 더 시킬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랑 수업하는 요번 겨울 강좌는 수원을 처음 듣는 학생은 없어요. 그래서 실력 교재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기본 개념을 다 알고 있어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수학에 있는 개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신 준비를 하면서는 복습을 잘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복습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고 하면 수원 수투의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훨씬 많이 올라갔는데 그걸 혼자 다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리닉 시간이나 수업 시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만 콕콕콕 집어서 메꿔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내신 준비함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3용 모의고사까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전국 단위에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내신 분석을 좀 합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모의고사 유형을 최근에는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구성된 내신 대비 교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다 볼 필요가 없이 중요한 유형들만 볼 수 있게 제가 추려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교재랑 이제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는 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하는 학생들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화 교재 쪽 사고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된 문제로 수원을 1월 달에 나갈 거고요. 수투는 이제 기본 개념을 다지는 과정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 교재로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수투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수투를 다루죠. 근데 여름방학은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좀 많은 지금 수투를 적어도 한번 하면서 개념을 다져 놓으셔야 2학기 준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덜 힘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까지는 수투는 어느 정도 마무리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수업 시간은 원래는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수학에 대해서 또는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여러분들이 할애하는 것들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5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클리닉 수업을 그 8시 이후에 2시간가량 진행을 할 겁니다. 그 2시간 동안은 방금 말씀드린
말씀드렸듯이 오답 테스트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개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번 겨울방학 조금 더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2학년 준비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제 수업에 겨울방학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